대통령실이 오늘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출근길 약식 회견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분간 잠정적으로가 아니라 이런 말 일절 없이 오늘부로 중단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없이는 도어 스태핑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미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지난 18일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MBC 기자하고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에 벌어진 설전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낱낱이 화면에 다 잡힌 건데요. 대통령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어 스태핑은 국민과의 열린 소통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재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무기한 중단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발표를 했습니다. 11시 김광일 쇼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저 개인적으로는 후배 기자님들에게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당부하는 그런 취지의 내용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취재원이 됐든 초등학생이 됐든 중학생이 됐든 학생이 됐든 일반 회사원이 됐든 종교인이 됐든 정치인이 됐든 그리고 한 나라의 국가 원수인 대통령까지도 그 취재원한테 기자가 인터뷰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에 만점 맞은 학생을 기자가 취재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저는 기자님하고는 인터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너 따위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뒤돌아서서 와야 됩니다. 초등학생 코올리기한테 물어볼 일이 있어 갔는데 저는 아저씨랑 말하기 싫어요. 그러면 뒤돌아서서 와야 됩니다. 이게 기자의 숙명입니다. 기자는 무슨 질문인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만나러 갈 수 있습니다. 이게 기자의 자유입니다. 그게 표현의 자유이면서 접근의 자유이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반대로 그 취재원이 되는 당사자는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기자가 아니라 논설위원이 아니라 그 언론사의 사장이 오더라도 나는 당신네하고는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후배 기자님들 중에는 착각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기자라는 신분이 마치 취재원이 거부를 해도 그 벽을 뚫고 무제한 접근하고 강제적으로 질문을 하고 옷소매라도 붙잡고 마치 몸을 밀쳐버릴 수 있는 그런 험악한 얼굴로 물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언론의 자유, 취재의 자유, 접근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뿐이지 무례함의 자유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에서 딱 뒤돌아섰다는 것은 더 이상 질문을 안 받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많은 장면에서 보셨을 겁니다. 미국 백악관을 비롯해서 어디에서든 일개 대변인도 기자들의 질문을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을 때는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 대변인을 기자가 쫓아가가지고 옷소매를 잡는다든지 어깨를 딱 움켜준다든지 이렇게 못하는 겁니다. 대변인이 계속해서 질문과 대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떤 질문이든지 손들고 할 수 있지만 일단 대변인이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딱 노트 덮고 나가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일개 대변인도 그럴진데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여기 질문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런 제스처와 함께 딱 돌아서서 오른쪽으로 90도 돌아서서 집무실로 향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향해서 갈 때 MBC 기자는 그 대통령의 등 뒤에다 대고 무례하게 고함을 칠 자유는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취재원 측은, 취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대통령실 비서관, 대통령실 대변인, 그리고 대통령실 그 자체가 바로 취재원입니다. 취재원은 이러한 권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언론사의 특정 기자의 출입 금지, 출입 금지, 출입 기자 교체 요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 후배 기자님들 중에 그리고 이상한 관행을 제가 보는 게 하나 있는데 이른바 엠바고라고 하는 겁니다. 엠바고. 그러니까 보도 시점을 일정 특정 시점까지는 보도하지 않기로 정하는 약속, 이것을 엠바고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이 엠바고를 기자들이 정합니다. 이런 못돼 먹은 습관이 어디가 있습니까? 가령 어떤 사건이 금요일 날 오후 6시쯤 발표가 됐다. 그러면 기자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지금부터 우리가 뭐 주말 내내 고생할 필요 없어. 월요일 날 이거 발생한 것처럼 하자고. 월요일 날 아침 9시까지 엠바고, 이걸 기자단이 정합니다. 기자단이 정하고 기자단 간사가 전 언론사에 공지를 합니다. 이건 월요일 오전 9시까지 엠바고. 이런 행태는 제가 처음 봅니다. 엠바고라고 하는 것은 해외 대부분 언론 선진국에서 엠바고는 취재원이 정하는 겁니다. OECD에서 세계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전격적으로 보고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기자들을 위해서 주말 동안 읽으면서 공부를 하라고 그 보고서의 예비 문서를 기자들한테 배포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공식 발표는 월요일 날 아침 9시이니 월요일 날 아침 9시까지는 보도를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OECD 대변인이 기자들한테 공지하는 것, 이것이 엠바고입니다. 간혹 서양 기자들 중에서도 이 엠바고를 깨는 기자가 있습니다. 특종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러면은 취재원이 되는 OECD는 그 언론사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합니다. 징계 조치.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은 앞으로 1년 동안 OECD가 내는 어떤 보고서도 받아볼 수 없음. 너희들은 앞으로 3개월 동안 OECD의 출입문을 절대 넘을 수 없음. 출입 제한. 이거 합니다. 이거 합니다. 국제기구, 어느 나라 정부들. 엠바고로 하는 것은 기자들끼리 자기네들 취재 편의를 위해서 기자단이 설정하는 게 엠바고가 아니고 취재원이, 우리나라 뭐 기재부 같은 중요한 예산과 같은 발표가 월요일 아침에 있을 때인데 이게 A4 용지로 300쪽짜리다. 뭐 통계 수치가 뭐 수천 개가 나온다. 그러면 기자들도 미리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요일 날 밤 9시에 자료를 다 하면서 이건 월요일 날 아침에 기재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할 터이니 월요일 날 오전 9시까지 엠바고다. 이게 엠바고입니다. 외교에서는, 외교 관계에서는 페르소나 농 그라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페르소나 농 그라타. 나에게는 불편한 사람,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뭐 우리나라의 대사로 보내겠다고? 뭐 그 사람을 뭐 외교관의 공사로 보내겠다고? No! 우리는 그 사람 받을 수 없어. 이게 외교 관계에서의 페르소나 농 그라타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 주재국은 파견국에게 아무 때나 페르소나 농 그라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때나 그 누구에 대해서든, 세 번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도 누구에 대해서든 아무 때나 이유 설명 없이 비엔나 협약에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비슷한 관계가
언론사 기자와 취재원 사이에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후배 기자님들은 이걸 잘 모르거나 오해하거나 기자들한테 뭐 무관의 제왕이다 이런 말을 해줘서 가슴속에 뭐 허파에 공기가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취재원을 막 밀치고 옷소매를 잡고 막 가지 마세요 이거 대답하고 가세요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물며 한 나라의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의 몸은 이미 돌아서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향하고 가고 있는데 그 뒤에다 대고 고함을 치고 대통령이 가까이 있었으면 가서 밀칠 뻔했어요. 슬리퍼 찍찍 끄시고 가가지고 팔짱을 더 끼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은 법률에 정한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의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통령이 언론사에게 편의를 서비스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에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한 선의에서 비롯된 행사인 겁니다. 역대 대통령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달라진 모습, 그것이 대통령이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고 거의 대답을 해서 그날의 일정 중에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대통령이 입으로 직접 대답하는 자리가 바로 도어 스태핑인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이것이 제대로만 정착이 되면 얼마나 훌륭한 제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언론이 발로 걷어찬 겁니다. 저는 그리 봅니다. 언제 재개가 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조선일보 신문, 종이 신문 한 번씩 구독을 하시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장담하실 수 있습니다. 부자 되십니다. 행복해지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팩트 중심의 인포메이션을 가질 수 있게 되십니다. 저희 조선일보, 제가 지금 논설위원인데요. 저보다 지금 선배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위로 치면은 한 1%, 2% 안에 드는데요. 횟수로 치니까 37년, 38년 이 조선일보의 기자로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건 다 몰라라. 저희가 어떻게 신문을 만드는가는 여러분께 제 얼굴과 이름을 걸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00명쯤 되는 기자들이, 어떻게 보면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민망합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꽤 엘리트 쪽에 속한다는 그 젊은 시절부터 정말 24시간 혼신을 다해서 취재하고 문장을 가다듬고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불편부당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새벽 5시에 여러분 집 앞에 갖다 배달하는 신문이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팩트가 신성한 것이다. 팩트가 신성한 것이다. 여러분 조선닷컴 이렇게 보면은 맨 첫 화면에 팩트 퍼스트, 팩트가 첫째다. 보수파냐 진보파냐 대통령이냐 뭐 야당이냐 누구냐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이게 우리의 퍼스트가 아닌 겁니다. 팩트, 팩트, 팩트에 목숨을 건다. 팩트는 신성하다. 팩트는 하나님이다. 팩트는 부처님이다. 그 손톱만한 팩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저 우리 신참 기자들은 몇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해내는 그 신문이 조선일보이고 우리나라에서 영향력 1등, 이런 말씀을 또 제가 좀 민망합니다. 사실이니까, 이것도 팩트니까. 우리나라 영향력 1등, 그 다음에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조사를 하면은 명품 신문 1등, 발행 부수 1등, 구독자 수 1등. 밤새 취재를 하고 문장을 본인이 보고 데스크가 보고 국장이 보고 차장이 보고 부장이 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신문을 만들어서 30면 내 신문을 집 앞에 딱 배달해 주는데 이게 1,000원입니다. 1,000원. 1,000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물건이 있다면 새벽 5시에 여러분 집 앞에 놓이는 1,000원짜리 조선일보일 겁니다. 지금 제가 번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577-8585 입에도 딱 올라붙습니다. 1577-8585 일로 전화를 거셔서 구독 신청을 하신 다음에 조선일보 유튜브 김광일 쇼 보고 구독하게 됐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 11시 쇼 이 제작진들이 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